자, 머니스토리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정인현 전문가와 함께 Q&A로 알아보는 펀드 이야기 그 세 번째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머니스토리 정윤영입니다. 오늘 벌써 펀드에 관련된 시간이 세 번째 이어지는데요. 안타깝게도 오늘 세 번째이자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대부분 보험 문의를 많이 하실 텐데 굳이 펀드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액 연금,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또는 변액 종신보험, 저축성으로 대표적인 상품인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 있죠. 이 모든 이 변액자가 들어간 상품 안에는 모든 운영 구조가 이율식이 아니고 지금과 같이 펀드처럼 모든 게 다 운영이 됩니다.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운영 방식이 펀드처럼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펀드를 도저히 모르고서는 이 변액이라는 상품에 섣불리 가입하시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펀드에 대해서 완벽하게 전문가처럼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계셔야 내가 갖고 있는 변액 관련 상품들에 대해서 운용 능력이라든가 평가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갖추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의 펀드 내용을 반드시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돼서 지금 3주째 이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펀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죠. 자, 아마 은행이나 보험사 또는 증권사를 가서 이 펀드에 대한 가입 문의를 하시게 되면 상품 추천을 받고 나서 어떻게 납부를 하실 겁니까? 라고 많이 물어봄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치식, 적립식 어떤 펀드에도 수익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적립식을 하기 때문에 적립식이 좋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너무나 당연하게도 수익은 거치식이 훨씬 더 높게 납니다. 그럼 그 이유를 한번 가볍게 살펴보죠. 자, 거치식과 적립식, 저쪽이 주가 밑에 있는 게 기간이라고 할 경우에 주가가 지금처럼 쭉 상승만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면 거치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 샀다가 이때 팔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 기간만큼의 수익률을 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립식은 이때도 들어가고 이때도 들어가고 단계마다 조금씩 들어가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들어갔던 금액보다는 물론 수익은 낮겠지만 여기에 일부 이런 식으로 구간별 수익이 틀리기 때문에 총 토탈 합계 수익률로 봤을 경우에는 당연히 거치식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만 적립식이 좋으냐, 이런 경우만 거치식이 좋으냐, 또는 적립식이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몇 가지의 경우를 통해서 어떤 때에는 거치식이 좋고 어떤 때에는 적립식이 좋은지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내가 목돈 1,000만 원을 들고 거치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주가를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주가 10만 원이 형성이 돼 있다. 라고 했을 때 1,000만 원이면 100주를 살 수가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고 나서 시간이 지나는데 바로 주가가 이런 모양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25,000원까지 떨어졌다. 일반적인 경우는 사실은 좀 쉽게 볼 수 없는 경우이긴 하지만 예를 드는 거니까 10만 원짜리가 25,000원으로 떨어졌다. 이때 파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거의 없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최소한 원금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10만 원이 됐을 때 내가 갖고 있는 100주에 대해서 다시 환매를 하면 내 통장에 다시 얼마가 들어올까요? 1,000만 원 원금이 들어오죠. 자, 그렇다면 적립식도 과연 원금만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걸 한번 알아보죠. 똑같은 조건입니다. 1,000만 원으로 적립 투자를 하는데 이분은 1,000만 원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적립식이니까 4번에 나눠서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250만 원, 그래서 10만 원에 25주를 샀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앞의 사례처럼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 버렸네요. 자, 이 사람은 적립식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냥 계속 매입을 하는 거예요. 10만 원이 5만 원이 됐을 때 샀으니 50주를 살 수 있었고
25,000원까지 떨어졌을 때 살 수 있는 건 조건을 보니 100주. 다시 상승을 해서 5만 원이 됐을 때 이 50주. 자, 총 4번을 250만 원씩 분할해서 샀습니다. 내 투자 원금은 1,000만 원이고요. 자, 그럼 이제 한번 팔아볼까요? 다시 원금이 됐을 때,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왔을 때 내가 보유한 총 주식 수는 합쳤을 때 225주가 됩니다. 자, 결국은 주가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제자리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적립투자 효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2,250만 원. 수익률이 약 125% 정도의 높은 수익률을 달성을 했네요. 적립식의 장점은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주기적으로 매입을 해주게 되면 제자리에만 돌아와도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게 바로 적립식의 특징입니다. 앞에서는 거치식의 경우는 제자리를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됐나요? 원금이 됐죠. 자, 그렇다면 적립식 펀드가 무조건 좋으냐? 또 약간의 보이지 않는 단점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죠? 앞에와 똑같은 조건입니다. 시작은 마찬가지로 10만원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시작할 때 살 수 있는 주수는 25주가 됐습니다. 자, 이제 출발을 해볼까요? 주가가 쭉쭉쭉쭉쭉 올라갈 줄 알았는데 웬걸?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을 하네요. 자, 25만원일 때 10주, 50만원일 때 5주, 25만원일 때 다시 10주. 자, 아까처럼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총 내가 보유한 주식 수는 50주가 되고요. 이 돈을 이제 팔아서 내 통장에 한번 현금화 시켜볼까요? 자, 안타깝게도 500만원, 네, 마이너스 50%가 났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 적립식은 고수익을 내는 것보다 아까처럼 떨어졌다 제자리에만 돌아와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위험관리 상품이 될 수 있다라는 투자 방식이 하나인 거죠. 주가가 상승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무조건 거치식이 무조건 수익률이 높습니다만 주가라는 게 우리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함부로 예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때는 좀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매입을 해주면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점은 올라갔다 떨어졌을 때죠. 이렇게 되면 실제로 내가 투자한 것보다도 제자리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적립식에서의 가장 큰 위험은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제자리를 돌아올 때입니다. 자, 이 수익을 이 손실을 안 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죠? 더 매입해주고 다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면 주면 어느 정도 원금 손실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거치식, 적립식 어떻게 투자를 하고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자, 거치식에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타이밍을 잡아라. 타이밍은 두 가지가 있죠. 매입할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던 환매를 할 때. 살 때보다 팔 때가 높으면 무조건 거치식은 수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던, 이렇게 움직이던, 이렇게 가던 매입 시기보다 환매 시기가 무조건 높으면 돈이 될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적립식입니다. 꾸준히 납입하라. 그리고 과감하게 환매하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주가가 올라갈 때 불안해서 돈을 안 내시거나 또는 주가가 떨어질 때 어떡하지 돈을 안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적립식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꾸준히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과감하게 환매하랍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주가가 올라갔다 떨어지고 있는데 정말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기다리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적립식은 이렇게 되면 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내가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한다면 떨어질 때도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있다면 과감하게 환매를 해서 수익 난 것을 반드시 보전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은 거치식 펀드 타이밍 잡고요. 적립식 펀드는 꾸준히 납입하면서 과감한 환매만 할 수 있으면 펀드 투자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명심하시고 재테크에 꼭 성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